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치트키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하고요.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나 만남 속에 관계를 진짜 확 바꿀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게임 치트키처럼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해줄 아주 실용적인 심리 기술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네 가지 핵심 파트를 다뤄볼 거예요. 첫 만남에서 바로 호감을 사는 법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설득의 기술. 또 나 자신을 바꾸는 작은 습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숨겨진 마음의 작동 원리까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즉시 호감을 얻는 법. 어떻게 하면 진짜 반 몇 분 만에 상대방이 나를 이 사람 괜찮은데? 하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 도구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미러링 효과라는 건데요. 이거 진짜 거의 마법 같아요. 근데 하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대가 커피잔을 들잖아요. 그럼 나도 슬쩍 따라드는 거예요. 상대가 팔짱을 끼면 나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뇌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나랑 똑같네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바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에이, 이게 그냥 기분 탓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죠. 실제로 뉴욕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미러링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65%나 더 호감이 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자세 좀 따라했을 뻔인데 호감도가 65%나 올라간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번 건 진짜 재밌어요.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좋아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가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한테 저기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고 작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의 뇌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도와줬지?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지 부조화 이론의 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대화할 때 부드럽게 고개 끄덕여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이름 불러주기. 작고 쉬운 부탁 한번 해보기. 마지막으로 슬쩍 자세 따라하기.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서 정말 강력한 첫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설득의 기술이죠. 이건 뭐 사람을 조종하거나 속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내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진짜 흥미로운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재밌는데 하나는 문관에 발 들여놓기, 또 하나는 면전에서 문 닫기입니다. 완전히 정반대 전략 같죠? 문관에 발 들여놓기는 아주 작은 네라는 대답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큰 네를 받아내는 기술이고요. 면전에서 문 닫기는 반대로 일부러 큰 부탁으로 아니요라는 거절을 유도한 다음에 진짜 원하는 작은 부탁을 들이밀어서 승낙을 얻어내는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협상 자리에서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술이 과연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처음부터 냅다 큰 부탁만 했을 때는 성공률이 고작 17%예요. 거의 다 거절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했더니 성공률이 무려 76%까지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4배가 넘는 차이예요. 처음에 그 작은 네 한 마리를 받아내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본능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빚지고는 못 산다는 그 마음이요. 그쵸. 누군가한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작은 선물을 받거나 호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뭐라도 갚아야 하는데 이런 기분 다들 느껴보셨죠? 바로 이게 설득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실험이 있어요. 웨이터가 계산서를 주면서 그냥 민트 사탕을 하나 줬더니 팁이 조금 올랐어요. 뭐 예상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가 진짜 대박입니다. 웨이터가 사탕을 하나 줬다가 다시 돌아와서 손님 눈을 딱 마주치면서 손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사탕을 하나 더 건네줬더니 팁이 무려 23%나 폭증했습니다. 똑같은 사탕인데도 이 개인적인 호의라는 느낌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설득의 도구 상자에는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식당은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 사회적 증거. 이번에만 이 가격 하는 한정판 내 문구에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되는 희소성의 원칙. 그리고 중고거래할 때 먼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유리한 앵커링 효과까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은 정말 이런 심리 기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강력한 심리 법칙들을 이번에는 나 자신한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미루는 습관을 없애고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미루는 습관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자, 그럴 때 마법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10분 규칙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스스로한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좋아, 딱 10분만 한다. 그 이상은 절대 안 해도 돼. 놀랍게도 우리 뇌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분만 딱 시작하고 나면 그 관성이 붙어서 대부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제일 짜증나면서도 궁금한 순간이 언제예요? 맞아요. 주인공이 막 위험에 처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버릴 때죠.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싶잖아요.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상하게도 끝낸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에 계속 미련을 두고 기억을 하거든요. 이걸 공부나 일에 한번 역으로 이용해 보세요. 중요한 걸 공부하다가 가장 재밌고 궁금한 부분에서 일부러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절로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억이 사실 얼마나 불공평하고 단순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2시간 내내 정말 지루했던 영화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10분이 너무 감동적이야. 그럼 우리는 그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기억해요. 반대로 며칠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던 여행인데 공항 오는 길에 대판 싸웠어요. 그럼 그 여행은 최악의 여행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우리 기억은 그 경험의 전체 평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 즉 피크와 마지막 순간, 엔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자, 그럼 이 기술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루고 싶을 땐 무조건 딱 10분만 하고 외치세요. 둘째, 중요한 걸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일부러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미완성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모든 경험은 뭐든 간에 마지막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미러링, 상호성의 법칙, 10분 규칙, 이 모든 마법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혹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과학 원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아주 깊고 논리적으로 천천히 생각하는 시스템 2고요. 다른 하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주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1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기술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의 이성적인 시스템 2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빠르고 자동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 1, 그러니까 우리 뇌의 자동 항법 장치를 곧바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무슨 흑마법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지만 강도의 손에 들면 흉기가 되잖아요. 이 강력한 도구를 더 나은 관계와 소통을 위해 쓸지 아니면 나쁜 목적으로 쓸지는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몇 장의 비밀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직접 써먹어야 의미가 있겠죠? 이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어떤 기술을 가장 먼저 한번 써보시겠어요? 동료에게 작은 부탁하기? 아니면 미뤄뒀던 그 일을 위한 10분 규칙? 여러분의 이 작은 시도 하나가 내일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